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이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부터 이슈가 됐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변경되는지, 그리고 꼭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창환 대표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무해지 보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고,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5년납, 10년납, 20년납이 있지만 그 납입 기간이 완료되고 난 후에 해지 환급금을 준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해지 환급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모든 보험에 무해지 상품이 결합돼서 판매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없어진다. 지난달부터 이제 광고를 많이 때렸고 실질적으로 이달에 무해지 보험이 많이 없어진 보험사가 상당히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대한민국 대표 보험 생보사 중에 하나인 하나생명이 20일자 기준으로 2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심치매보험에 대한 무해지 환급형이랑 그 다음에 실속 플러스 종신이라던가 실속 플러스 GI에 대한 30%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흥국생명이라던가 교보생명과 같은 이제 후발주자들도 같이 이달 말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무해지형 상품은 판매 중단, 그리고 뭐 저해지형 상품도 그 50%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손해보험사도 이제 아직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11월 달에 많이 이제 손을 본다라고 하고 있죠.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보통 모든 상품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도 11월에 아마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네. 네네. 근데 이 무해지 보험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보험의 트렌드가 크게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죠. 네, 과거에는 대가족 사회이기도 했고,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경제 주체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큰 질병, 뭐 암이라던가 뭐 뇌혈관, 심혈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종신보험이 맞아요. 굉장히 줄을 잃었다면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1인 가족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 경제 주체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니즈보다는, 아프면서 오래 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내가 내 거에 대한 보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이런 3대 진단금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보험의 트렌드가 큰 축에서 변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사가 앞다투어서 이제 새로운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무해지 보험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 뭐 암도 그렇고 네네. 사망도 그렇고 평생 끌고 가야 될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면 무해지가 답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똑같이 이제 40대든 30대든 어떤 보험을 평생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험, 실비를 제외하고요. 그런 보험은 무해지가 정답인데 왜 무해지를 없을까요? 보험사에서. 이번 생보사들 무해지 저해지 상품 중단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이제 권고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개정안 시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 뭐 정확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일부 생보사들의 대면 채널에서 이 무해지 환급형의 환급금, 그러니까 납입 기간 내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잖아요. 대신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내지는 10년 동안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환급금이 100%를 넘어가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죠. 상품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거를 저축성 보험과 같이 설명을 한 다음에 종신보험을 판매해서 어떤 판매량을 늘려가는 과정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해
보장보다는 환급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그렇죠. 네. 불안전 판매가 많아졌다. 근데 이 불안전 판매는 사실 과거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보다 낫다. 은행의 뭐 마이너스 금리를 예,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상품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장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은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해요. 아,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너무 과대하게 비싸게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나의 그냥 일면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강조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생명의 상품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20일 날 이제 판매 중지되는 상품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50만 원 정도 10년 납하는 이 상품이 이제 30% 저해지형 상품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50%형 저해지 상품만 남게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보험료 50만 원을 내고 같은 보험료 50만 원을 냈을 때 30%형은 한 9,3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망 시.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50만 원을 냈을 때 50%형은 9천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내고 한 300만 원 정도의 보장이 줄어드는 그렇겠죠. 형태가 되죠. 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해지 환급률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0년을 납입했을 때 50%형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납입한 총납입 보험료의 100%가 안 되는 한 97% 정도. 원금이 정확히 안 나오지 되는 않는 거죠. 거죠. 네. 네. 10년 뒤에 해지했을 경우 손해를 본다라는 개념인 거죠. 사실은 이게 손해 개념은 아니죠. 왜냐면 보장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보장을 그 기간에. 받았는데. 네. 그런데 보장도 받으면서 10년 뒤에 내가 30% 지금 판매되고 있는 30%형을 만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원금을 상회하는 뭐 100.5% 그리고 이걸 20년 뭐 15년 정도 가졌을 때는 108% 정도. 점점 오르겠죠. 납입기간 길수록.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해지형이라던가 저해지형의 이 일부 상품들이 없어지는 거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내고 적은 보장을 받고 환급률도 줄어드는 사실은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불합리한 상품 구조로 회귀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보사가 지금 메인으로 바꿨지만 사실 이 리스크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손보사도 굉장히 크거든요. 만만치 않겠죠.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난달 수준으로 보면 손보사에서 10건 판매한 것 중에 7건이 무해지 상품이에요. 네. 저 역시도 무해지 상품을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보험을 그냥 단순히 저축성의 목적으로 1, 2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으로 해서 내가 평생 보장이라던가 기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0만 원 내는 것보다는 5, 6만 원 내는 게 낫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객님들께 이 무해지의 단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이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표준형이 있고, 그러니까 뭐 무해지 환급형이랑 다르게 아닌 것들. 네, 아닌 것들. 다른 표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보장을 하는데도 월납 보험료도 높은데 총납입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해지환급금도 적어요. 네. 그런데 무해지환급형은 월납 보험료도 최소 20-30%를 줄여주고 그리고 환급률도 높아요. 어떻게 저는 상식적으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상품을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이 상품 구조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보통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4% 정도의 해지가 일어날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 상품을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100명이 가입을 했는데 4명 정도는 이걸 해지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무해지환급형이니까 해지환급을 못 받아가잖아. 그거를 잘 유지하시는 96명의 환급률에다 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혜택을 보시는 거고 이걸 못 유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지 마케팅을 이용한 네, 그렇죠. 상품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유지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유리한 상품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업계에 있다 보면 아시지만 보통 손해보험
11년, 그러니까 13회차 유지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80%가 안 되죠. 아, 네. 대략 뭐 80%. 네. 24회차는 뭐 더 낮아지기도 네,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손해가 절대 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4% 너무 과하다. 니네 만약에 4명이 해지 안 하면 역마진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타당성을 만드는데 뭐 만약에 그랬을 때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논리를 펼치면서 무해지 환급형을 줄이거나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계에서 보험을 가입하시고서 유지하는 확률이 최소 그러니까 해지하시는 분들이 100명 가입하시면 20명은 해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짰는데 16명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상품이 아님에도 그렇죠. 네, 좀 무리한 규제지 않나. 감독원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아마 보험회사는 계속 팔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 역시도 가성비나 환급 면에서 훨씬 나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권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 역시도 갈아탄 많은 고객분들한테 무해지 보험을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주신 걸로 의하면은 무해지 보험이 좋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로 가입해야 된다라면 무해지 보험을 선택해라. 네네. 그죠? 맞죠. 네. 사실 무해지 보험이 정답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절판들에 비해서 이번 무해지 상품이 변경되는 거에 대한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무해지 보험이 변경이 되면 지금 변경되는 회사도 있고 네. 그래도 무해지 기존에 있었던 게 낫다. 변경된 뭐 어떻게 변경됐는지 일부 보험사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죠? 네.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아, 전체 보험료 그렇죠. 부분이 네.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없어지면서 환급률을 조금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렸죠. 그럼 내린 만큼 보험료가 좀 줄어들지 않았냐. 전달 대비해서. 그렇죠. 그건 아직 상품 개정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상품이랑은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상식적으로는 네,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환급금 자체가 뭐 100%를 넘어갔는데 그거를 100% 이하로 내려라. 지금 이게 감독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 이하로 내리게 되면 월납 보험료도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상식 수준인데 사실은 이게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변수들이.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줄어들지 않고 비슷하거나 약간 오를 수 있다. 오히려 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달 기준, 지금 이번 달부터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정이율이 지금 인하될 예정이에요. 네,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월납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시기를 잘 맞췄네요, 보험. 아주 네, 아마 계획하지 않았나. 예정이율을 건드리면서 보험료를 인하시키지 않는. 근데 사실 올해 초에 4월 달에도 예정이율이 변동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즌이랑 물리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어떤 언론이라던가 정부의 압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을 못하게끔 하지 하는. 말아라. 네. 그래서 인상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정이율 인하해가지고 월납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환급률을 줄이게 되면 월납 보험료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상품 구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그거를 충분히 맨징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료를 동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인상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눈치 보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힘들면 보험 먼저 건들더라고요. 네, 그럼 안 그 돼요. 올바른 방법은 아니입니다만, 네. 다 이유는 공통되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많이 뭐 해직 권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현명하신 분이라면 자기 가족과 자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손해가 가장 큰 상품이에요. 특히나 이게 무해지 상품이 최근 한 3년 사이,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급금도 없는데. 환급금이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먼저 선수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손을 안 대놓으면 민원이 이제 엄청나게 폭발을 할 텐데 먼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권고했다.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실직자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고 보험 해지가 더 급증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게 전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겨갈 거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뭐 막차라는 표현을 쓰자면 어차피 변경은 예고돼 있어요. 많이 변경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꼭 보험을 지금 하나라도 뭘 좀 바꿔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변경되기 전에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말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 그 박정환 대표께서 무해지 보험 괜찮은 것들 네.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오셨으면.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생보사들 상품이 이번 달에 굉장히 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딱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약간 애매한 시점이긴 해요. 사실 저희가 저번 달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게 미래에셋 상품이 없어졌어요. 네, 무해지 상품 중에서는 환급률 부분이라던가 보험 가성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절판이 됐습니다. 제 지인이 주말에 네. 저한테 이제 정신보험 문의를 하셔서 제가 이제 나와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는 일부 보험사 네. 중에서는 저는 그 라이나생명 그쵸. 이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네네. 괜찮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똑같은 보장 1억을 했을 때 월납으로 좀 더 저렴한 것들, 그리고 똑같은 기간을 납입했을 때 환급률이 좀 더 나은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봤고요. 물론 뭐 브랜드 파워, 라이나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품 경쟁력으로 보면은 저는 라이나 생명이 생보에서는 가장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라이나 생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뭐 치과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정기보험들 중에서 뭐 3대 진단금이라던가 이런 수술비 지원 담보를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라이나 생명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보장 서비스가 좋지가 않아요. 보장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를 보험금을 지급하는 뭐 이건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국내의 서비스, 그러니까 보험사 서비스보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적인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충분히 충당할 만큼의 가격 메리트가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뭐 비싼 데랑 단순 비교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많은 차이 나는 겁니다. 네.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5만 원 차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고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약간 불편하거나 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 분쟁거리. 근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쵸. 죽었을 경우에 나오는 거고 해지했을 경우에 네. 환급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만 다뤘을 경우에는 라이나 생명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보장에 대한 가성비. 그러니까 내가 사망 리스크를 위한 보장에 대한 가성비로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나 생명이 제일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네네. 무조건 가성비 중심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종신보험 맞습니다. 가입하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리고 뭐 20대 중반인데 가정을 이루고 있다. 결혼을 하신 분들 선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 표준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거는 가장 일반적인 게 좋습니다. 그건 맞죠? 네네. 네네.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씩 플러스 해야 되는 건, 그때 가입하는 시기에 어떤 트렌드냐, 어떤 게 가장 이슈화가 되냐, 어떤 게 가장 이득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제 앞으로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걸 더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여나 아직 준비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조정이 필요한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까 생명사 상품 네. 이런 상품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건데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손해보험사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아무래도 생활 밀접형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포트폴리오를 짜자면 손해보험 중심으로 네, 한 60%에서 한 70% 정도. 그리고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내외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생명보험사 거를 먼저 알아보시기 전에 내 지금 보장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굳이 이제 무해지형을 표준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해지형으로 변경했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장기적으로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충분히 비교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생보사보다 손보사 상품을 지금 준비하셔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해보험사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면 중대형사들 중에서 상품 비교를 해보시면 가성비 좋은 상품들은 매달 변경이 돼요. 얘네들이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이 인수스코어라던가 아니면 보장법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매달. 매달 달라집니다. 네. 이번 달 기준으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들은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나이대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네, 한 3개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30대 미만들한테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 기준으로는 이제 DB손해보험. 네, 그 동부화재죠. 네, 구 동부화재인 DB손해보험의 그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좀 추천을 드려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어요. 네. 이 상품.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보험사들이 각자 내부적인 사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절판을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달하고도 차이가 좀 있죠. 네,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15% 정도 평균이 내려왔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졌고요. 또 아시겠지만 요즘 보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른이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성인인데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20세를 넘으셨지만 30세 보험회사에서는 30세 미만을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30세까지는 네.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어른들, 성인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해서 보장도 좀 더 넓고 보험료도 조금 저렴하고 저렴한 거죠. 면책 기간도 그러니까 짧고 뭐 납입 면책 기능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30세 이전에 어른이 보험을 그러니까 뭐 내 자녀의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생각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아직 30살이 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군대가 있거나 뭐 대학생이거나 이런 자녀들의 보험을 한번 내가 보험료 부담이 좀 된다, 그리고 아직 뭐 보험을 점검한 지가 한 10년 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른이 보험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DB가 메이저 회사기도 하지만 메이저 타사 대비해가지고 어린이 보험 그리고 태아보험 고민하시는 분들도 뭐 현대해상 좋다, 마켓시어가 가장 넓으니까, 뭐 내지는 뭐 MG 상품이 좋다, 가성비로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뭐 라이나급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DB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무해지 환급형으로 생각했을 때 한 15% 정도 타사 대비해가지고 최소 8%, 많게는 비싼 보험사랑 비교하면 한 24%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특장점으로 보면 새로운 보장들이 추가가 많이 됐어요. DB에. 네, DB에. 뭐 아이 보장으로 보면 뭐 천식 지속 상태 진단비라던가 뭐 수두라던가 기흉이라던가 수족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어린 아이 키우신 분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진단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보장이 되고요. 사실 태아보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모 보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장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 산모 보장 부분 안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뭐 임신 출산 질환 뭐 치료비를 더 늘렸거나 보장 부분을 양수 과대증이라던가 뭐 아니면 양수 과소증이라던가 뭐 특정 임신 중 당뇨병 뭐 이런 진단비를 포함해서 보장 범위가 늘어났다는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모든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서 이제 인수 스코어링, 인수되는 그 조건을 조금씩 변경을 합니다. 매달 또는 분기. 네. 근데 이제 DB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상품 인수가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에요. 네, 보험료도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MS라고 하죠. 시장 경쟁력, 태아보험이 현대해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분들이나 어머님들이 현대해상을 많이
찾았던 거죠. 근데 이달만큼은 DB에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타사 대비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0세 이전의 가입자들, 태아보험을 포함한 네. 그런 분들은 DB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 네. 네. 3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농협상품 또는 저렴한 걸 원한다. 가성비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전 롯데 도담도담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세계 보험사 상품이 네, 이렇게 DB, NH, 롯데. 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이제 좀 소형사로 따지는 건 롯데고요. 네, 근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나 뭐 질병의료장애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장한도 지금 제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고 질병의료장애 쪽으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B보다 낫나요? 네. 질병의료장애. 질병후유장애 부분은 네, D보다 낫습니다. 왜냐면 저 무해지형이라던가 뭐 이런 걸 준비하실 때 30세 분들이 가장 가입하시기에 적정한 담보, 그러니까 좋은 담보, 가성비가 좋은 담보는 전 질병후유장애라고 보거든요. 질병후유장애 3%짜리 담보가 사실은 50세나 60세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담보긴 해요. 비싸서 못 들죠.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이분들은 사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전 갱신형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20대 30분 고객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네. 이분들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50대, 60대를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 오늘만 사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마인드 자체가 좀 저희 때하고는 틀리시죠. 그쵸.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가 좋다라는 거, 3%짜리가 좋다라는 건 100번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후유장애까지 생각하신다면 롯데 상품도 나쁘지 않다.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만약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신다면 30대 미만은 DB. DB. 네, DB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농협과 롯데. 네, 요렇게를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신다면 네.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상품 문의를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이제 단순하게만 얘기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신다라면 무해지 보험이 최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상품이 가장 나았냐라고도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가이드를 좀 정해드렸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판은 열어봐야 11월 달에 뭐 더 정확하게 손해보험까지 알 수 있겠지만 무해지 보험이 점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가입을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더 비교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저희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해지 보험에 가려서 지금 없어지는 좋은 보험이 또 없어지는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지금 뭐 무해지에 대한 뭐 절판 마케팅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게 사라지는 담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담보가 지금 간병인 지원보험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간병인 지원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 보상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건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그 최사수 점장님께서는 뭐 이제 비갱신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고 저희 이사님께서는 없어질 거다. 택도 없는 얘기.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그 공동간병인 실비처리. 네, 실비 처리 부분에서 저희 나라에 지금 간병인 지원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KB, DB, 그 다음에 메리츠 메리츠.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3개의 상품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뭐 팔았던 상품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가장 좋은 상품 메리츠 상품이다라고 추천을 드렸었고요. 메리츠 상품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제휴되어 있는 간병인을 전문인을 파견하는 회사가 4개 정도 있다라는 거. 더 많죠. 더 많아서 서비스적인 부분이 질적으로 좋을 거다. 저희가 예측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간병인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병실에 간병인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기 간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 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병인 지원보험을 일당은 10,000원씩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썼을 때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만 원짜리 들었으면 네, 최고 네. 3만 원까지지만 최고 3만 원까지지만 보통은 가격이 비싸서 만 원을 드시니까 만 원씩밖에 안 나왔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만약에 내가 그 뭐 4인실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2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뭐 5만 원씩 쓴 거잖아요. 인당. 그러면 그 5만 원을 실비로 보상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메리츠만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간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타사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만 원씩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4만 원씩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 간병인 보험을 메리츠에 들었다면 5만 원이 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이 담보가 9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판매 중단, 변경될 거다. 판매 중단이 아니라 타사랑 똑같이 안 좋은 기준으로 바뀔 거다. 그렇죠. 네, 요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알아본 바로는 아마 이번 달까지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언제 뭐 다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간병인 지원보험을 준비 안 하신 분이라면 이번 달에 꼭 그 메리츠로 타사는 뭐 의미 없습니다. 뭐 KB나 없으니까. DB는 어쨌든 이 실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이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간병인 지원보험을 KB나 동부에 드셨다면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보험료 비슷하니까. 보험료도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전기납이에요. 전기납. 죽을 때까지 보장 받으실 때까지 계속 내셔야 되는 거고 3년 갱신인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이랑 똑같아요. 실손이 딱 뭐 내가 안 아프다면 기존 병력이 없다 그러면 더 저렴한 데로 옮기는 게 더 이득이듯이 예. 간병인 지원보험도 나 지금까지 낸 게 있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니야? 손해 아닙니다.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옮기셔도 네,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쵸? 제가 뭐 메리츠 직원은 아니지만 좀 애착이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 상품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아진 특이점이 뭐냐면 간병인 지원보험을 기존에 이제 가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다 각각 가입하셨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빠도 아빠 따로. 4인 가족이면 4개. 네, 4개를 가입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온가족 플랜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증권, 한 보험에 뭐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뭐 아빠가 뭐 한 48, 엄마가 뭐 보통 뭐 45, 뭐 이 정도 된다고 쳤을 때 5만 원대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질병이나 상해로 어떻게든 입원을 하셔도 간병인을 지원받는데 간병인 지금 평균이 지금 14만 원이 넘었거든요. 1인 기준으로 해서. 네, 중국이 휴가 때는 더 비쌉니다. 네, 훨씬 비싸죠.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을 입원하더라도 그 30만 원, 40만 원 되는 간병인들을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 간병인 지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이 담보가 실손 담보가 공동 간병에 대한 실손 담보가 없어지기 전에 꼭 가입하셔야 할 상품 중에 하나다. 근데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좋은 사실 이런 거 탑재했나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렇죠. 없어지려고 하면 이런 좋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험 설계사들이 뭐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걸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보험이 그냥 내가 뭐 친척이 한다 그래서 주변 친구가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소비자님들의 지적 수준도 많이 올라오셨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들도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상품을 냈다가 없앴다가 맞아요. 뭐 인수스코어를 풀어줬다가 했다가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보험 상품 이걸로 밥 벌어먹는 저희도 비교하기가 너무 힘든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판단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헷갈리죠. 네. 그래서 무해지환급병에 좀 묻혀있는 이 간병인 지원보험 꼭 한번 지금 맞아요. 네,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무해지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역시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메리츠 간병인 보험의 좋은 특약들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요. 보험이라는 게 참 우리가 평생 같이 가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없다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는 거고 가정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을 때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서 있는 보험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비교하여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저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보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보험 담보들에서 충분히 코로나 관련돼서는 다 보장이 되고 근데 이런 절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을 많이 하세요. 고객님들이 대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보다 근데 온라인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정보가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이 돼 있고 책임지지 않을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뭐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설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설계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안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요즘 같은 때. 보험 상품보다 좋은 설계사들을 만나고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들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제가 지금 오늘 추천드린 상품이 뭐 내일 됐는데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좀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월 초에 변경이 됐는데 중간 지금은 뭐 중간중간에 막 변경을 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양치기 소년들이 아니라 네. 보험사가 그렇게 변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좀 더 세밀하거나 전문적으로 좀 비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소 채널에 댓글이나 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쪼록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